경동 도시가스요? 경동 도시가스는 이벤트잖아요. 도시가스 가격 올라가니까 오늘 에너지나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죠. 다시 대성에너지, GSE 그쵸? 중앙에너비. 모멘텀이 연속적인지 한번 보세요. 물가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올라갔지만 에너지나 석유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건 잘 안 드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저런 거는 차트로 볼 게 아니고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이벤트성 모멘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벤트성인 거는 조금 조심해라. 이벤트성인 거 뭐 유가,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나 뭐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닌 경우, 그쵸?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은 뭐 물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닭고기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들어가요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 텀이 좀 있죠. 그리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대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유가나 뭐 에너지 이런 거는, 환율 이런 거는 등락률이 심하죠. 오늘 갔다 어제 떨어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사료나 뭐 닭고기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거는 약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상관없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금리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대장주가 아닌 거는 1, 2, 3등주 빼고는 건드리지 마세요. 대장주가 1% 떨어지면 걔네는 5% 떨어지고, 대장주가 3% 떨어지면 걔네는 10%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야, 베셀 다시 정갈라고 그러네. 요즘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게 유행이잖아. 모멘텀도 지속 가능한 모멘텀을 보시라고요. 네, 그래요. 모멘텀이 그거예요. 자, 오늘 깜짝 특강은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주식에서 모멘텀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라고 정의해도 돼요. 자, 세력주에서는 요게 이제 테마가 되겠죠. 테마.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식은 실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실적. 주식의 가장 큰 모멘텀은 누차 강조하지만 실적 때문에 가는 거고, 테마주도 결국은 실적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죠? 전쟁 테마주 예를 들면은 도시가스 관련된,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그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올리는 거지, 무조건 테마라고 뭐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개발 정책이 있어서 앞으로 집을 많이 지을 거다 그러면 인테리어 쪽, 그 다음에 중소형 건설주들, 그런 것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앞으로 이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도 여러분들이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뭔가 하면 테마로 그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가는 거지, 근거 없이 가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뭐 갑자기 그렇게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아지진 않죠.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식용유, 팜유 테마죠. 그러면은 공급을 중단하면
식용유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사실 무조건 실적이 좋아지진 않죠.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세력들이 종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실적은 테마고, 당연히 이제 그냥 진짜 실적이 진짜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주식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참호수제, 차트, 모멘텀, 수급, 재무, 이렇게 네 가지를 항상 보시라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급주를 매매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보면 되는 거죠. 모멘텀이 아무리 좋아도 차트를 봐서 뭐가 안 좋으면, 차트는 항상 강조드리죠, 제가. 예. 뭐 매물대가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벌써 많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건 타점도 될 수가 없는 거고, 차트를 봐서 좋은 종목이 아니가 되는 거죠. 아닌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차트, 모멘텀, 수급, 재무를 항상 보셔야 되고, 아니 기술적 분석인데 무슨 재무까지 봐. 예, 갑자기 무상증자할 수도 있고요. 재무가 안 좋으면. 또 이상한 회사들은 갑자기 위쪽에서 대주주가 판다든가 그래갖고 꼬꾸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차트, 모멘텀, 수급, 재무를 보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다 이런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모멘텀도 종류가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벤트성 모멘텀, 이건 단기로 대응해야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이건 뭐예요? 전쟁 관련된, 그렇죠? 이런 테마들. 그 다음에 뭐 가격인데, 가격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상승이 아니고 단기적인 모멘텀. 예를 들면은 뭐 유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유가 종목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쟁 관련주도 별로 안 했던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해외 선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가는 너무 변수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해외 선물할 때 유가 관련된 종목들을 하긴 하는데, 이거 뭐 이벤트 있고 무슨 발표 나오고 그러면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깡통차기 딱 좋죠. 뭐 이런 거. 하지만 이런 거 중에서도 지금처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뭐 돼지 전염병 있잖아요, 그렇죠? 돼지 전염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조류 관련된 이런 거는 짧게 봐야 되는 이벤트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전혀 없다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는 모멘텀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로나 관련됐을 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이지만은 오래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완전히 급등을 했죠. 근데 요즘 어때요? 코로나 퍼진다 그래도 별로 신통치 않죠. 매물도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 관련된 거는 이벤트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되면 반짝하고 말린 이벤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벤트성인 거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럼 장기적인 모멘텀은 뭐예요? 장기적인 모멘텀. 첫 번째, 기간이 좀 길어야 돼요. 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합병이다, 합병 이슈가 떴다. 그러면은 바로 합병이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합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종목들은 그때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실제로 합병되면 재료 소멸로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기간을 보셔야 돼요. 기간을. 요 모멘텀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바로 내일 아니면 뭐 모레 그런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되죠. 합병된다 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모멘텀이 일어난 종목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메타버스다 또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벌써 급등을 했죠.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뭐 이슈가 올라간다고 한들 많이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안에 크게 상승한 모멘텀, 이것도 기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1년 안에 큰 상승이 있었던 모멘텀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죠. 쉬었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업을 볼 때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산업인 경우에는 요게 성장 산업인지, 제가 2차 전지는 아직도 성장 산업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산업. 보통 한 삽을 볼 때 패턴이 성장기, 쇠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도 할 수 있고, 처음에 초기에 한번 쫙 오르고요. 요거는 이제 기대감에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벌기 때문에 또 한번 쫙 올라가요. 이때가 가장 큰 상승이 되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런 성장 산업이고 쭉 올라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쇠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체기, 침체기 이런 식으로 나뉘죠. 모든 산업이 다 그래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는데 기간이 얼마나 남은 모멘텀이냐, 또는 한번 크게 갔던 종목은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실적주들은 지금 이 산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멘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차트는 또 따로 맨날 하니까 오늘은 이 모멘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도 좀 쏘고, 유튜브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유튜브도 후원 뭐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누벌론 감사합니다, 배짱이님. 이거 왜 이래? 박수가, 소리가. 네, 자유로운 선택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직장큐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뭐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은 안 할 수 있고 한 3번 이상은 깜짝 특강이 있으니까 오시고.